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의 공투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메타버스 산업 전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2종입니다. 국내 메타버스 ETN과 해외 ETF를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ETF를 소개해주면 좋을지 여쭤봤었는데 메타버스 ETF 분석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했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덕분에 저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내용의 책도 몇 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를 읽었는데요. 책이 참 잘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고 다양한 예시와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메타버스의 뜻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월하는, 더 높은의 의미를 가진 메타라는 단어와 세계, 세상을 의미하는 버스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용어가 직관적으로 내포한 뜻을 암시하는데 메타버스는 디지털로 구현된 무한한 가상세계이자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콘텍스트를 가진 다차원의 시공간이 존재하는 세계다. 조금 어렵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상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즉 가상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증강현실입니다. 일상의 물리적 환경에 가상의 사물 및 인터페이스 등을 겹쳐놓은 혼합현실을 말합니다. 혹시 포켓몬고 게임을 아시나요? 포켓몬고 게임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위치에 포켓몬이 보이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원이지만 스마트폰에는 포켓몬이 나타나도록, 다시 말해 실제의 환경과 가상의 사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라이프 로깅입니다.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등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를 통해 심박수를 측정하고 걸음수를 세고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이런 데이터들은 축적되지 않는 그저 생물학적 움직임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데이터화하게 되면 나의 정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걷는 걸음의 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심박수 데이터를 통해 나의 몸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추가 정보를 더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구글어스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에펠탑에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에펠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인공위성 기술 발달 덕분에 스크린을 통해 에펠탑을 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만 있으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의 경제, 사회, 정치를 확장시켜 유사하거나
대안적으로 구축한 세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에는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는 해당 게임이 설정해 놓은 배경이나 룰을 준수해 나가며 다른 유저들과 상호작용을 해 나갑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상세계와 상호작용. 이 2가지 요건이 메타버스의 핵심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2000년 초반의 게임은 게임의 설정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위의 게임은 리니지로 중세시대 설정, 아래 스타크래프트는 세종족이 전쟁하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좋아하고 잘 적응하는 유저들은 게임에서 흥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저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게임인 포트나이트나 아래의 제페토의 경우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캐릭터를 스스로 꾸미고 게임의 배경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주는 캐릭터를 가꾸고 이 캐릭터를 통해 다른 유저와 소통하고 같이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현실 세계와 거의 유사한 가상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게임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재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산업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영상은 GE의 풍력 터빈을 가상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GE 리뉴얼러블 에너지는 풍력 터빈의 트레이닝을 업스킬 앱을 통해 진행하는데 실제 생산성이 34%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포드 자동차가 시설 설비를 가상세계에서 미리 구축해보는 시뮬레이션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공장 전체를 가상화해 생산 라인 조정이나 배치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드 자동차는 시뮬레이션을 최적화한 결과 직원들의 부담이 70% 이상 경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사는 2013년 기사로 47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도움이 회사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은 의료산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의 치료나 치매 진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경우 일생 동안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 손상된 기억을 복구해 주거나 낮아진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반응에 따라 적절한 몰입감의 가상현실로 재현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보고됩니다. 외상후 장애나 공황 증상도 가상현실을 이용해 치료하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로 파병된 미군들의 외상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가상현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상후 장애가 생긴 지점의 사건이나 경험을 추적하거나 치료를 위해 반복 노출 후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의료진이 가상현실에서 수술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의료진 트레이닝에서 가상현실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시술과 케이스를 반복 훈련한 의사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습한 의사들 대비 의료 사고 수도 현저히 낮았고 실제 퍼포먼스도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Immersive Touch, Medical Realities, 오라마 VR 등 많은 기업이 다양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실제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즐거움까지 안겨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고용 및 시장 규모 성장을 보시면 2030년에는 2021년의 10배에 해당하는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25년 메타버스 주요 응용 시장 전망을 보시면 교육, 제품 개발,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초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고 전망은 어떤지, 다시 말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신 시청자님들은 여러 책이나 신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접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타버스 2종입니다. 국내 메타버스 상품은 현재 신한 FN 가이드 메타버스 ETN이 있습니다. ETF와 ETN은 사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와 유사하지만 ETF보다 안정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TN이 투자할 만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제가 시청자님들께 소개해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큰 자산을 ETN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ETN과 ETF의 차이를 꼭 공부하시고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입니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ETF로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받은 ETF입니다. 메타버스 ETN과 ETF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식 명칭은 각각 신한 FN 가이드 메타버스 ETN,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입니다. ETN의 코드는 500059이며 해외 ETF 티커는 META입니다. 기초지수는 FN 가이드 메타버스 지수, 볼 메타버스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구성 종목은 신한 ETN의 경우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 해외 ETF는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입니다. 발행 주체는 각각 신한금융투자,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이며 상장일은 2021년 9월, 2021년 6월입니다. 종목수는 10종목, 41종목이며 정기 변경은 연 2회, 연 4회 실시합니다. 가중 방식은 둘 다 유동주식 시가총액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주식 시가총액 방식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각각 20%, 8%이며 자산 규모는 9월 22일 기준 188억, 1219억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9,420원, 57달러이며 거래 대금은 일평균 1.4억, 33억입니다. 수수료는 0.95%, 0.75%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국내 ETN의 경우 배당이 없으며 해외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나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신한 ETN은 만기가 있습니다. ETN은 원래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6일에 자동으로 매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운드 힐 메타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두 상품의 상위 10종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한 ETN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가수들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콘서트를 가졌지만 요즘에는 비대면 콘서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무대를 꾸미기도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은 19%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정말 유명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모임과 회의, 행사를 제페토상에서 진행할 만큼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비중은 19%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메타버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중은 18%입니다. 구성 종목이 10개이므로 10종목 비중은 100%입니다. 라운드힐 ETF를 보시면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그래픽과 높은 사양이 요구됩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의 GPU를 생산하고 있어 메타버스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는 3D 시뮬레이션과 협업 플랫폼인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개발해 더욱더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약 8%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로블록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로블록스 유저가 게임하는 시간이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는 자료가 있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비중은 7%입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SNS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투자하여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이미지로 보셨던 가상현실 글래스를 개발하는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10종목 합은 54%입니다. 두 상품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신한 ETN의 경우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지수값도 존재하지 않아 2개월 수익률까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 ETN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5%, 2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9.7%, 3개월 수익률은 5%입니다. 메타 ETF의 1개월, 2개월 수익률은 1.9%, 0.1%입니다. 신한 ETN의 6개월과 1년 수익률은 25%, 37%로 다른 ETF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3년 수익률은 73%로 나스닥 100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수익률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기업이 더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률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요. 다만 신한 ETN은 구성 종목이 10종목에 불과하여 변동성이 큽니다. S&P 500의 변동성의 거의 2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감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수익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현재나 과거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므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알아보시고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 메타버스 ETN과 다른 ETF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성이 높을수록 두 ETF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ETF에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는 최근 3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신한 ETN은 S&P 500과 25%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나스닥 100과는 22%, 삼성전자와는 56%의 상관성을 보입니다. 신한 ETN 구성 종목이 모두 국내 종목이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 100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상호작용,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누구나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산업에서 그리고 많은 유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품으로는 신한 FN 가이드 메타버스 ETN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며 해외에는 메타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신한 ETN은 국내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메타 ETF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합니다. 두 상품 모두 수익률과 변동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도 투자를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메타버스 산업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ETF 분석 메타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